지역 국회의원들이 남은 임기 2년간 활동할 상임위원회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민주당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마다 차별화된 역량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 수립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각 시군 의회들도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자율성은 강화됐지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어기가 풀려 낚싯배 사고도 늘면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방조제의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열려야 할 수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전반기에 활동했던 상임위원회에 다시 지원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 계획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은 후반기에도 농해 수위를 1순위로 신청했습니다. 내년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완료하고 해양관광 전담기구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해양관광진흥법이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진흥법 제정을 하고 해양관광 내재표를 이제 법정기구 하는데 주철현 의원과 함께 농해 수위에서 활동했던 김승남 의원도 기존 상임위 재배정을 희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후반기에서는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김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의정 활동의 주요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 수출이 지금 아주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김 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연구 인력을 좀 확보를 하고요. 1순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원한 김혜재 의원은 여수 남해 해저터널의 조기 착공과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신청자가 많아 2순위로 지원한 산자 위에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환경 문제, 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에 집어넣고 순천의 소병철 의원은 국무총리실 등과 관련된 정무위원회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게 직접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한편 유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야당의 반대로 간처시키지 못했던 것 중에 생활 지원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개정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교육위원회를 지원한 소동용 의원이 꼽은 후반기 의정 활동의 핵심 목표는 광양보건대 정상화. 이를 위해 회생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부하고 이야기를 좀 풀어오고 있어서요. 후반기 교육위원이 된다면 법률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1년 9개월. 민주당 텃밭이란 인식도 갈수록 옅어지고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현역 의원들의 행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전남도 의회와 각 시군 의회도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의회 자율성이 강화됐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수입 축산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4월 채용된 정책지원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신설된 정책지원관, 의원들의 조사와 연구 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 발굴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호응도 높지만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만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보니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맡아야 해 업무 과중 등 한계도 있습니다. 독립된 인사권도 반쪽짜리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넘어오긴 했지만 조직이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없는 상황. 인력 증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데다 직원에 대한 감사나 조사 권한도 없어 지자체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등 여전히 집행부의 하위 기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과도기적인 상태고 본청과 또 인사교류도 원칙적으로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의회가 더 안정되고 더 의회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때는 그 목표를 세우고 의회법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독립의 첫 발을 내디딘 지방의회. 지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취임 후 첫 업무 보고를 받은 뒤 고흥의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오늘까지 일주일간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과 드론 중심 도시 건설 등 고흥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전 부서의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고흥군의 현안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도양 실내 수영장과 해창만 담수 후 어류 폐사 사건 등이 언급됐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고 고흥군은 덧붙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양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금어기가 풀리면서 낚시 선박 사고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여수시 화정면 낭도 인근 해상. 암초에 부딪혀 침수되기 시작한 9톤급 낚시여선이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낚싯배 선장이 암초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건데 다행히 배에 있던 낚시객 22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13일 새벽 5시 50분쯤 여수 연도 인근 해상에서도 4톤급 새우잡이배가 30톤급 장어잡이배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도착해 가니까 해경이 세척이 떠 있고 반개선까지 떠 있고 바퀴가 있어 놓으니까 인사사고는 없었지요. 지난 9일에도 고흥 파령대교 인근서 9톤급 낚시여선이 좌초됐고 같은 날 연이어 레저용 모터보트가 연료 부족과 선박 고장으로 표류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하루에 출항하는 낚시여선만 많게는 300여 척. 해경은 낚시여선들이 좋은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려는 등 영업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좌초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어 특성이 물살이라든가 아니면 돌이 밀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좁은 지역인데 여러 척의 어선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경은 레저 선박 출항 전 연료와 엔진 가동 등 선박을 사전 점검하고 암초 등의 지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어선과 레저보트 모두 승선 시에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대확산 여부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 산발적 감염으로 8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장성의 한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과 목포와 여수, 순천에서 각각 1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855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주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나흘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보도된 여수 음파교회 불법 세습 의혹 관련해 법원이 세습 정황을 인정하며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여천 음파교회 및 담임 목사 고모 씨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천 음파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여수 음파교회 담임 목사 지위를 고모 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MBC의 보도 내용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든 방조제 수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애물단지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해남군 문내면의 국가관리 방조제인데요. 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날이면 수문을 열기 위해 매번 수백만 원을 들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해남군 문내면 화원방조제의 썰물 시각. 열려 있어야 할 배수 관문이 갯벌에 묻혀 있습니다. 갯벌의 깊이를 측정해봤습니다. 2m 60cm로 수문 높이만큼 뻘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장마철 비가 내리면 농경지의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저수지에 하천 주변 농경지 다 침수되고 식기마을이 다 위험합니다. 침수로. 화원 제2방조제가 놓인 것은 지난 1999년입니다.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지금의 수문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완공 직후부터 갯벌이 밀려들어 수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자 최근 64억 원을 들여 수문을 보강하고 비상수문 3개를 추가로 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열려야 할 수문이 제 역할을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농어촌공사는 폭우 경보 때마다 200만 원씩을 들여 장비를 투입해 수문 앞에 갯벌을 치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갯벌이 밀려드는 현상은 서해안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최근 수문을 강제로 여는 장치와 이중 수문도 시설에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롱붐 포크레인을 들여서 준설해가지고 자동비를 열려서 배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전에 준설을 해놓으면 예산 낭비가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조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공사로 인해 예물단지로 전락한 해남군 화원방조제. 주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의 미래 비전 등을 수립하기 위한 인류 순천 2050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총괄기획부와 미래산업부 등 4개 부서 21명으로 구성된 TF는 오는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문화와 복지, 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순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장마철인데도 비 대신 푹푹 찌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이어지다 순천과 구례 지역에서만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에서 2도 낮겠습니다. 여수가 24에서 31도, 순천이 23에서 33도, 광양은 23에서 33도, 고흥은 22에서 32도 보이겠습니다. 또 광주는 22에서 31도, 목포는 24에서 30도 예상됩니다. 해상의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바람은 초속 5m에서 8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초속 7m에서 최대 11m 예상됩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53분과 밤 11시 35분, 간조 시각은 새벽 4시 55분과 오후 4시 52분입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3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최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간척지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을 뿐 간척지 염분 농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전남 지역 간척지에 바닷물이 역류해 발생한 염해로 피해를 본 면적은 702.6헥타르에 달합니다. 여순사건위원회가 오늘 도내 22개 시군 담당자들과 유족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여수에서 워크숍을 갖고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하나된 마음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전문가 특강과 직무교육,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고
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2025년까지 학생 지원 시설을 건립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는 국비 3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둔덕동 여수 캠퍼스에 연면적 9,800제곱미터 규모의 생활관과 학생 성공홀 등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새로 건립하는 학내 지원 시설을 시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